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 아이의 입시뿐 아니라 인생 자체를 나는 좀 그렇게 살아온 듯도 하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다. 변화와 이동을 싫어하고 그만큼 정보력이 약하다. 대신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완전히 익숙해지는 편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나는 그런 식이었다. 첫째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남들 못지않았지만 그 경로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세상이 원하는 인재로 키우고 싶었지만 이 아이가 부딪힐 미래가 지금과 얼마나 다른 모습일진 알지 못했다. 그 시절 내가 기울인 노력은 지금 생각해보면 눈물겹도록 고전적이고 고리타분하다. 우선 모유수유가 일생일대의 과제인 줄 알았다. 최대한 많이 안아주고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동요를 많이 불러주는 게 최선인 줄 알았다. 별나게도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누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주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고, 오디오에서 울리는 음악보다 사람 목소리로 흥얼흥얼 듣는 노래를 더 좋아하는 아이였기에 잠투정을 할 때마다 어깨에 올려앉고 등을 토닥여주며 아이가 잠들 때까지 노래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이 쉬기 일쑤였다. 잠이 들었나 궁금하면 일부러 동요 가사를 살짝 바꿔 불러보곤 했다. 만약 잠들었으면 반응이 없지만 아직 깨어있으면 고개를 번쩍 들고 틀린 가사를 온몸으로 지적하곤 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엄마와 붙어 지내는 3년을 보낸 뒤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다. 공적인 교육 환경으로 어린이집이 첫 번째 선택인 셈인데 나는 그것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고르지를 못했다. 그냥 남편의 직장과 연계된 어린이집에 등록했으니까. 그러다 처음으로 우리 부부가 아이 교육에 관해 고민 혹은 결단을 하게 된 게 바로 외국어 조기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우선 우리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허당끼 충만했는지부터 고백해야 한다. 남편과 나는 둘 다 문과 출신이다. 그러나 우린 그때까지만 해도 문송한 줄도 모르고 살았다. 아들 또한 막연히 나중에 진로를 문과 쪽으로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우리처럼 인문학이나 문학 같은 가난한 쪽 말고 이왕이면 경영학이나 경제학 쪽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우리 부부는 의대나 공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애초에 우리 같은 찐문과 사이에서 이공계 쪽 적성의 아이가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큰 어려움 없이 적응했다. 방과 후엔 주 2회 유아 영어 학원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 아이에게 중국어를 가르쳐보자는 것이었다. 그 당시는 중국어 교육 바람이 거세게 불 때였다. 영어는 아무나 다 잘하니까 이젠 중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허술한 논리의 말이 그때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아무리 그래도 영어가 우선이지 않겠느냐는 나를 남편은 강한 어조로 설득했다. 이제는 중국어가 대세라고. 사실 남편은 진작부터 아이의 진로를 금융계통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문과 출신인 자기 친구들 중 그쪽 친구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더라는 경험칙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생각이 좀 달랐다. 겨우 5살짜리를 두고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다. 일단 학교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워나가다가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밀어줘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 막연히 기대해보는 직종은 대부분 문과 쪽이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말이다. 이렇듯 의견이 달랐지만 그 문제로 우리 부부가 티격태격하지는 않았다. 자녀 양육에 관해 남편이 처음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일단은 무조건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방과 후 유아 영어 학원에 적응 중이던 아이를 중국어 학원으로 옮겼다. 주 5회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고강도 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원이었다. 여행 가서 아이가 중국어를 하니 그저 기쁘기만 했다. 그때부터 초등 4학년 때까지 우린 중국어 교육에 집중했다. 물론 예체능 교육은 따로 열심히 시켰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원은 중국어 학원뿐이었다. 영어를 아주 안 시킬 수는 없어서 주말엔 영어 학원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메인은 중국어였다. 남들 다 보내는 수학 학원은 보낸 적이 없었다. 논술이나 과학 학원도 보내지 않았다. 중국어만 열심히 하니 자연히 아이의 중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우리 부부에 맞기에는 흡사 원어민 발음처럼 들렸다. 10살 때인가는 대만 여행에 데려가니 통역도 가능했다. 게다가 한자를 엄마 아빠보다 훨씬 많이 알았다. 그것 한 가지로도 남편은 흡족해했다. 중국어는 써먹을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한자 공부한 것만은 두고두고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다. 중국 아동교육의 바이블인 삼자경이나 유교 입문서인 소학의 구절들을 줄줄 읊을 때는 신기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그렇게 거대한 코끼리의 왼쪽 뒷다리 어디쯤을 쓰다듬으며 나름 만족하고 있었다.